김상윤입니다. 8월 17일 토요경마 풀이방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마 뽀개기. 자, 1경주입니다. 국내시마 6등급의 1200m 루키 경주죠. 자, 이번 경주 선행은 1번마 대승마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승마가 선행을 간다라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이 대승마의 선행 가능성 일단 열어둘 수 있는데, 전 경주에 보면 선두 외곽으로 돌아나가면서 종반 덜미를 잡혔어요. 자, 이 말은 JPG 거스터 자마예요. 원더풀 시리즈도 지대선 마주가 원더풀 시리즈. 최근에 JPG 거스터가 잘 띄워주고 있어요. 목에 쪽으로 픽파워, 엄마가 픽파워인데 이제 그쪽으로 보면 AP 파텍이라든지 원더풀 엔도버 거리 적성이 또 길게 나오면서 잘 띄워줬어요. 그래서 단거리는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선행을 견제할 만한 말이 없다. 1번마 대승마가 선행을 가고 일단 브리도 트로피 따라 붙겠죠. 여기는 이제 태평 레전드가 압박할 수 있는 거던데 5등급의 비트레이스와 동반을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죠. 7번마 태평 레전드입니다. 27주에서 폭스트롯과 더불어서 두 마리를 내놓았는데, 태평 레전드 이탈은 굉장히 좋았어요. 출발 때 이탈은 좋았는데 1번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를 못했죠.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경주를 풀지를 못했고, 그 경주는 한센스타, 큐피드, 와일드, 위즈까지 공략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3복승식 999 추천경주 999를 추천경주로 공략을 해서 적중을 시켜드렸던 그 경주죠. 안쪽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대들이 너무 강했어요. 한세스타, 큐피드, 와일드, 위즈 등이 강했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이죠. 일단 두 마필이 눈에 띄는 가운데 전력미지 신예들이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루키 경주이기 때문에 모두 욕심을 낼 수 있는데, 이번만 동방포스 한센자마, 이세바 빠르게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마체가 좀 왜소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체중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체중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말이 동방포스예요. 임경기수 계승했고, 자, 이 말은 이제 메타블레이드 형제마인데, 메타블레이드가 15전 뛰면서 잘 뛰었고, 정상여신도 16전을 뛰면서 5승을 했고요. 아데레이스도 8전을 뛰면서 두 번의 우승과 두 번의 2위를 냈어요. 자, 이렇다면 이 말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이게 32조, 23조를 위주로 말을 넣는 마주인데 14조에 처음으로 넣었어요.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잡고 가는 대로 타고 나가는 모습이고, 3번 쓰나미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마주예요. 근데 처음으로 이신영족에서 넣었고, 마체가 좀 왜소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체중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주행심사 모습은 잡고 가는 대로 타고 고개는 약간 높죠. 동방로즈 자마들이 대부분이 고개가 더 높습니다. 메타블레이드도 그랬고 정상 여신도 그랬고 아데레이스도 그랬고 형제마들이 모두 고개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끝걸음은 보여줬어요. 그래서 체중이 불어나온다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3번마 큐피드 아트입니다. 자, 이 말 같은 경우에는 큐피드 시리즈 선배 마주의 말이기 때문에 또 큐피드 시리즈죠. 출발에 충돌되면서 홈이 두 번째 격차가 있었고, 걸음의 조화감이 좀 떨어지는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전지 쪽에 차고 나가는 힘은 굉장히 좋았다. 아직 발도 못 바꾸고 이런 이제 서투른 부분이 있어요. 그 걸음의 조화감만 향상시키면 되는데, 이번에도 기대는 모습은 없어요. 기대는 모습은 없고 우측측을 가했을 때 힘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역시 걸음의 조화감을 향상시킨다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1200을 선택을 한 거고요. 6번마 엘도라도 놀부입니다. 기대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내측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내측 조로가 무겁다라면 쉽지는 않겠고, 내측이 여유가 있다라면 종반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나왔어요. 이게 혈통적으로 보면 신용퀸 자마인데, 신용퀸 자마들이 대부분이 동방로즈 자마들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도 보면 액톤질주 동생이 액톤질주 동생이고, 브레신화, 브레질주죠. 브레질주 동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뛰는 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데, 안쪽이 열릴 것이냐. 물론 이제 파워블레이드라는 첫 번째에 붙인 자마예요. 8번만 스마트 뮤직이 재밌죠. 더킹 자마예요. 더킹이 25주 전승규 마방에 있었는데 10전을 뛰면서 4번의 우승과 2위 5번, 그러니까 10번을 뛰면서 9번의 입상을 끊어냈던 말이 더킹이에요. 그 더킹 첫 자마인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런 부분. 안양 기쁨은 전경주 끝가름은 보여줬는데요. 이게 이제 4월 달에 하악 절체골 골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와이어 고정수를 했는데, 이게 또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하악 절체골 골절, 다른 쪽이 또 골치가 돼가지고 와이어 고정수를 다시 했죠.
그리고 이제 공백기가 있었고 주행 심사를 받았고 6월 7일 날 와이어 고정 첫 시술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이어 고정술을 한 달에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면 제거를 한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4월 18일, 25일 하악 절치골 수술을 했기 때문에 와이어 고정술을 했기 때문에 2달쯤 한 달 보름쯤 지나서 6월 7일 날 제거를 하고 첫 번째 경주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의외로 생각보다 선의로드가 하악 절치고 골절 이후에 26조의 선의로드 다음 주 출전마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하악 절치고 골절 이후에 바로 입상을 끌어냈죠. 김행국 타고 하악 절치고 골절은 애우적인 측면 체중만 체크를 하면 된다. 체중이 이상이 있으면 하악 절치고 골절 이후에 체중이 이상이 있으면 와이어 고정술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구내염 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는데 여하튼 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본다라면 전 경기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모습이고 이번에는 어떨 것이냐 하는 부분. 시범 플래시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대에서 고착이 되면서 늦게 나왔죠. 근데 이제 플래시백 자마 저번에 플래시 무브가 송재철 기수가 우승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출발을 어떻게 끌어내냐 하는 부분이고 이렇듯 숨어있는 복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저너 액면은 1번, 7번, 1번이 기본 막건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말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1경주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프레스마 6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한두만 말씀드리죠. 2번 마스터닝 서브 전 경주에 이제 출발은 양호했습니다만 6번 게이트였는데 그 당시 아주 괴로운 전개가 나왔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말이 모두 앞단에 튀어나가다 보니까 6번에서 밀어붙이면 1, 2, 3, 4, 5 6번째 위각으로 돌아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어를 하면서 1, 2, 3, 4, 5 뒤로 바로 들어갔는데 1, 2, 3, 4, 5와 스터닝 서브가 향상된 순발력이 1, 2, 3, 4, 5에 막히면서 부조를 좀 강하게 줬죠. 그러면서 제어가 너무 과다했다. 그리고 위각으로 틀어 나왔습니다만은 아쉬운 3위에 머무르고 말았죠. 그러니까 걸음을 맞춰서 뛰었다라든지 아니면 전개가 이거 완전히 꼬였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뭐 그 당시 송진철 기수가 잘 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유승환 기수로 교체를 했고요. 1등급의 TG 바라우즈와 동반 훈련을 통해서 휴장 내내 조결을 했는데 가랭이가 좀 더 찢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번마 스터닝 서브 이 경주에서는 스터닝 서브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마 스터닝 서브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에 금요일 날도 저는 조교를 나가니까 조교 갔다 오고 오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날 거 이거 좀 간단히 하도록 하겠고 제주경마는 오늘 다 패스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늦어져 가지고요. 자, 3경주 갑니다. 국내시바 6등급의 1200m 경주 안말 한정 경주이고요. 일단 2번마 메가스텝이 인기를 모으죠. 전 경주 체중이 14kg가 빠져서 422kg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후미권에서 종반 위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던 말이 메가스텝이에요. 그래서 체중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13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흑마축산에서 휘행을 하고 왔거든요. 흑마축산 40점 후방은 흑마축산으로 많이 가는데 흑마축산에 휘행을 하고 왔고 그래서 체중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좌전지 부종 등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 국내에서만 4등급이 베스트대로든가 동반훈련 시 답보변환, 발바꿈, 플라잉 체인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법의 형상도 보여주고 있다. 근데 휴식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강단 있는 거라면 보여주고 있어요. 7번마 옥천 윈스타입니다. 자, 이 말이 일단 전 경주에 많은 관심을 모았던 말입니다만 좀 아쉬움이 남았죠. 외곽이 불리했기 때문에 제대로 경기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혁기수 입장에서는 밀어붙여 선두권에 나가자니 외곽에서 초중반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제어를 하면서 조금 뒤로 쳐졌었고 특히 이제 그 제어를 하는 부분에서 좀 쳐졌던 부분이 4코너에서 외곽으로 너무 크게 돌아나가는 거리적 손실을 너무 봤죠. 그러니까 코너링 자체에서 굉장히 손실이 많이 봤던 말이고 종반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초중반 전개만 원활하게 풀어냈으면 입상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는 레볼루셔너리 자마 옥천 윈스타 이 편성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 저는 옥천 윈스타의 뒷심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말이고 4번마 메타는 전경주에 역시 선두권에 붙여봤습니다만 종반을 밀잡히고 말았어요. 이철경 기수 조교 모습은 좋은데 이철경 기수가 이제 어떻게 타줄 것이냐
정말 이철경 기수 이게 스스로는 뭐 열심히는 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이 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1번마 다이아로그입니다. 이거는 이제 48조에서 22조로 옮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산 홀스랜드에서 휴양을 하고 왔고요. 전경주 모습을 보면 출발이 가장 빨랐던 말은 다이아로그예요. 그래서 순발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공백기가 있는데 그 뒤로 돌아와서 5월 달에 22조로 와서 주행심사를 받고 첫 번째 경주에서 출발이 가장 빨랐습니다만 위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나가지 못했고 그 뒤로 쳐지면서 모래를 맞고 원래벌레 뛰고 말았죠. 자, 이번에 6등급의 베아트리스 등과 동반 훈련시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기습적인 선행승부수는 좀 전개상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1번, 4번 등이 기습적으로 선행승부에 나갈 수 있겠고 9번 막 간다고도 이름은 간다고 아직 못 갔다고 8번마 호세도 선두권 전경주 위각으로 돌아나가면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탈지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관건이에요. 파파리 영과 동반을 시 나쁘진 않은데 10번만 사인참도 출발은 양호했죠. 출발이 양호했는데 역시 외곽이 불리했기 때문에 제대로 타주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렇듯 이번 경주도 얼레벌레 도전해볼 수 있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특히 6번만 위너스키는 전 경주 선행을 가서 풀빵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선행을 안 가겠죠.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 걸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주 거리를 늘리고 전개적으로 불리함이 없는 7번마 옥천 인스타를 눈여겨보면서 2번마 메가스텝의 체중 부분을 체크를 하고 나머지 말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3경주가 되겠습니다.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새벽 조교 궁금증을 날려줄 김상윤의 레이스 스토리. 8월 17일 토경마 서울 4경주 국내시마 5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한번 노림수를 더 보려고 생각을 하는 말인데 8번마 손에 손잡고 전 경주에는 취입을 하면서 조교 강도가 너무 떨어져 있다 자른다 그랬죠. 왜냐하면 5월 12일 날 경주에서 인기 6위였을 때 이걸 놓고 추천 경주로 갔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에 대해서는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경주에는 조교가 약하니까 그냥 잘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르자. 이번에 이제 공백을 가지고 나옵니다. 9주간의 공백은 가지고 나오는데 열창으로 인한 수술 이후의 공백이기 때문에 경주력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찢어진 건 이제 뭐 봉합한 거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출발 연습을 하는데 출발도 양호해진 모습입니다. 출발이 양호해진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5번마 엘리트 로열이라든지 외곽의 11마 거센 여제 등이 아주 발빠르게 선두권에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엘리트 로열은 전 경주 이제 선두권에 붙여서 입상을 꺼냈죠. 외곽을 타고도 입상을 끊어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손에 손잡고는 정상 출전 주기는 아닙니다만은 공백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 6번마 정성바이스가 문제예요. 자, 이 말은 전 경주에 선행이 불리했던 선행 나가면 다 뒤지고 있는데 이걸 선행을 끌고 나가가지고 게이트 조건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행을 주도해서 나가고 종반 덜미를 잡히고 말았죠. 좀 차분하게 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게 뭐 그다지 뭐 특별함이 없었는데 금요일 오늘 아침 보니까 상태가 슈가 올라와요. 이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9번마 백스위크도 전지를 좀 높게 쓰는 말이에요. 그냥 전 구간에서 뚝심으로 그냥 올라오는 그런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는 상태가 부쩍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4번만 나우린디도 경주 거리를 줄여놨고 모래 반응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제 전개가 관건이에요. 엘리트 뉴어랜드 거센 여자도 안쪽에 슈아코치 저번에 선행을 나갔기 때문에 또 안쪽에 라운드 클리퍼도 있죠. 라운드 클리퍼 김태희 기수 그래서 이제 선두권이 많기 때문에 8번만 손에 손잡고가 전개적인 유리함은 가지고 있어요. 전개적인 유리함은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말 상태를 한번 보고 저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생각합니다. 8월 17일 토경마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시마 5등급이 1400m 경주입니다. 2번마 꿈의 향기 전 경주에 선두 외곽으로 돌아나가고 종반 덜미를 잡히고 말았죠. 자, 이번 경주는 특별히 강한 순발력을 가진 말이 없어요. 그래서 2번마 꿈의 향기 문세영 기수 안장이라면 문세영 기수 스스로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뭐 상대적으로 선행력이 있는 말들이 5번마 태평무, 7번마 천은총, 외곽의 9번마 창은클래스, 10번마 강철전사도 전 경주에 이제 순발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꿈의 향기 크리솔라이트잖아요. 크리솔라이트 조만간 이제 코리아컵이 열리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야간 경마죠. 근데 그 3월 30일 경주를 보면
3사권에서 진로가 안 나오는데 엄청 외곽으로 크게 무리를 하고도 입상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우승을 했어야 되는 말이거든요. 청해대리 쳤을 때 빅토르 기수가 타고, 그리고 이제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나갔습니다만은 무너졌었고, 무너지면서 2위를 했고, 전경주에는 부진했다가 역시 선두권에 붙이고 나가니까 더 띄워주는 모습. 결국에 보면 모래를 맞고도 분명히 띄워주는 모습으로 판단을 내렸었는데, 자성실험 말이기 때문에, 명진목장. 이거 뭐 선행을 나간다라면 더 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3번마 프리스데이 같은 경우는 전경주 선행이 좀 불리했던 경주로 해서 추입이 유리했던 경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선전이 가능했던 경주로 볼 수 있는데 인기도보다는 분명히 더 띄워줬던 모습이 있는데 출력 전개를 들어가고 직선에서 이제 진로가 막히면서 스탑 무빙을 했죠. 통상적으로 직선에서의 스탑 무빙은 3마신에서 5마신 정도의 손실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3마신 정도 땡겼으면 3위를 했던 부강질적, 그러니까 2위까지는 몰라도 3위까지는 올라올 수 있던 걸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2위를 했던 벨로테로를 압박할 수 있죠. 벨로테로를 압박해서 큰일 났죠. 우린 벨로테로를 놓고 58배 적중을 해드렸던 경주니까. 여하튼 그런 복귀 이상의 부분이 있었고요. 8번마 PNS카 전경주 입상을 했어야죠. 결승선 전방 200m 지점에서 장철 기수가 채찍을 놓치셨죠. 그래서 제대로 못 들어왔고 3위를 하고 말았던 길이었는데 4조마방이 최근에 조교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1번마 퍼플시나도 마찬가지죠. 전경주 조교가 아주 좋았는데 그 당시 경주로가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더 빨라지고 선행마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1번 게이트가 유리할 게 없어서 원래 이 말이 뭐 약간 모래 반응이 있어요. 약간 모래 반응이 있는데 아주 뭐 모래 반응이 심한 말은 아니고요. 올라오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그 경주는 추임 능력을 발휘를 하기에는 경주로 자체가 유리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2주 만에 빠르게 출전 주기를 당겨 나오는 게 2등급의 오락한과 동반 훈련을 통해서 스피드를 포강하는 모습이었고 원래 순발력은 있었죠. 그래도 8번마 PNS카 쪽에서 이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걸작선 등과 동반을 하면서 강하게 조결을 했습니다. 강도 자체는 전경주보다 더 끌어올려놓고 PNS카도 그래서 2주 만에 내놓는 거고요. 10번마 강철전사입니다. 전경주 이제 딱 걸린마 놓고 공략을 해서 레전탑 복동식 4.4배지만 상승이 7.9배가 나왔죠. 뭐 상태 좋습니다. 상태 좋고 최근에 이제 순발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급전에서 외곽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굳이 뭐 안 풀어줄 일은 없고 선두권에 붙이고 나간다면 초반 포지션만 괜찮다라면 가능성 충분히 열어둘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11마 용비파워도 걸음 자체는 이제 다 나왔습니다. 10원을 뜨면서 걸음 다 나왔고 외곽에서 경주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전경주에도 이제 외곽에서 경주를 풀기가 어려우니까 문정기 기사가 잡고 가는 대로 타고 추입을 하는 작전을 들어갔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순발력도 강한 말이 아닌데 최외곽에 걸려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고 가서 한 발을 쓰는 작전.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쓰는데 결국 이제 진로가 직선에 열릴 것이냐는 부분이죠. 선행에서는 2번마 꿈의 향기, 선입에서 8번마 PNS카, 추입에서 3번마 프리스데이, 1번마 퍼플 신화, 11마 용비파워 등이 도전해볼 수 있겠고 10번마 강철장사는 나쁘지는 않아요. 이번 경주가 일단 PNS카의 조교 내용이 더 좋은데 전개적으로는 꿈의 향기가 워낙 편한 선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전 4경주까지 선행이 좀 유리하다라고 본다라면 뭐 꿈의 향기를 주저없이 문세영 기수를 하면 선행 가도 좋죠. 단지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조교에 안 나왔어요.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다 조교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참여를 했는데 문세영 기수가 조교에 참여하지 않아서 물론 이제 덥기도 하고 잘 타기 위해서 컨디션을 조절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뭐 꼬지기수 꼬지라고 있어요. 코지기수도 오늘 외국인 기수 조결을 했었고 근데 문세영 기수가 안 나와서 이 부분이 컨디션을 한번 시장 컨디션 뭐 알잖아요. 문세영 기수 그래도 꿈의 향기를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8월 17일 토경마 서울 6경주입니다. 구니스마 4등급의 1400m 경주 또 문세영 기수죠. 더 플레이어 4.5km가 늘어났습니다. 부중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 경주는 이제 분할 경주에서 아주 편하게 뛰었고요. 그 당시 모습을 보면 모래를 맞춰가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 경주에서도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추는 모습이었어요. 외곽이긴 했습니다만은 출발은
상당히 빨랐습니다만은 뭐 무리하지 않고 선두 뒤쪽에서 바로 모래를 맞고 따라 들어가면서 외곽에서 가는 대로 타고 직전 막판 긍정적인 부분은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발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이제 6월 5일 날 정치를 했었고 발치를 했죠. 발치 이후에 발치와 정치를 하면서 그 치아 교정을 한 것이 제갈바지에 상당한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거와 더불어서 계란의 큰고리 제거를 착용을 시켰죠. 이제 제가 4월 26일 경주에서 더 플레이어를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을 했던 경주가 바로 이제 그 경주예요. 전 경주는 역시 다시금 원장구로 회복을 하니까 달태워졌던 모습이에요. 이번에도 3등급의 울트라 킹과 동반 훈련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부담 증량이 말 그대로 부담인데 워낙 편한 단독 선행도 가능해요. 특별하게 순발력이 강한 말이 없어서 전경준이 모래 맞고도 입상을 끌어냈는데, 여기서 뭐 지금 레이팅 48이면 이제 2착 승군에 걸려 있잖아요. 2착 승군인데 앞에 붙이고 나가겠죠. 1번마 탱탱볼입니다. 그걸 선행을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1번마 탱탱볼이 전경주 선행을 갔는데 박태준 기수 선행을 갔죠. 그런데 그때 이미 망사가미를 씌웠었어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준비를 했던 말인데 게이트 조건이 뭐 좋다 보고 선행마가 특별히 없다 보니까 박태준 기수가 밀어붙여서 그냥 선행을 가서 우승을 했던 말이고, 16주 만에 출전하는데 찰과상, 우전지 파행, 양중지 파행 등이 있었습니다만 그 조규씨 모습으로는 큰 이상은 없었어요. 4등급 미스터 트롯과 동반을시 나쁘지 않은 모습, 출발 연습도 시행을 했고, 근데 이 말이 선행을 고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번마 더 플레이어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3번마 블랙 스펙터는 체중 부분을 체크를 해야죠. 마체가 왜소한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하게 조교를 가져갈 수 없는데 계속 강하게 두 차례를 조교를 갔다란 말이죠. 이번에도 6등급의 위너스캔, 5등급의 흥행 불파등과 동반을 나쁘진 않아요. 현장에서 체중이 빠지지 않았다라면 달고 가야죠. 4번만 라운 시티걸입니다. 역시 마체가 굉장히 왜소한 말이죠. 420kg대. 조교만 조금만 세게 시키면 또 410kg대까지 빠졌다가 체중,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우승을 했던 게 작년 12월 달이에요. 그때 체중을 보면 16kg가 불어나오면서 바로 우승을 했다는 말이죠. 현장에 체중이 증가된다면 라운시티걸은 달고 가야죠. 6번만 남산무적 구지수 2마리를 냈는데 1등급 7고 블랙 등과 동반을 냈는데 탄력감은 나와주고 있어요. 선두권이 붕괴가 된다면 한 발을 치고 들을 수 있죠. 7경주입니다. 8월 17일 토요경마 혼합 4등급이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 편성에서 1번마 스포로차가 선행이 가능하죠. 스포로차 선행이 가능하고 워낙 막강한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2번마 TC 패밀리도 선두권에 붙이고 움직임을 가져갈 거고, 외곽의 베스트들과 이제 전경주 선행으로 입상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번 다시 한번 입상권 도전에 나설 수 있죠. 결국 이제 선두권이 상당히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겠고, 8번마 서울 최강자입니다. 자, 이 말 같은 경우는 전경주 선행이 불리했던 경주로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이 가장 빨랐는데 외곽이 불리하니까 세 번째 외곽으로 돌아나가면서 엄청난 큰 외곽 전개를 하고 종반까지 근성 있는 모습으로 우아센이 출발이 늦어지면서 이제 개판 5분 정도 타버렸어 서울 최강자가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교시보다 실전에 더 뛰어지는 모습이었고, 디바인 파크 자마인데 어찌 보면 디바인 파크나 엄마인 일도천군이나 뛰는 모습이 거의 비슷한데 엄마 쪽에서 좀 닮은 것 같아요. 일도천군 쪽에서 조금의 부드러움이 있는 거 보니까 엄마 쪽에 좀 닮은 것 같고, 일단 유연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텨냈던 모습이고, 물론 이제 4월 27일 경주에서 추천 경주로 공략을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조교시 모습은 항상 평이해요. 이번에도 4등급의 아크로마린과 동반을 하면서 질병도 없는데 출전 주기도 정상적이고, 디바인 파크 자마들 항상 다리 질병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서울 최강자 질병이 없기 때문에 배제할 이유는 없다. 조교보다 현장에서 컨디션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하거든요. 근데 현장 컨디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5번마 트라움킨입니다. 전 경주는 이제 공백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주행심사 모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모았는데 아주 막강한 추임 능력을 보여줬죠. 중반 무리에 잘 안 따르려고 하니까 아주 막 강한 채찍으로 동렬을 해가면서 3, 4코너까지 붙여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중반은 완전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죠. 이번에 위선 4등급의 엘도라드 킹과 동반 흘려시 앞서는 좋은 걸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47포인트 레이팅이 그러면서 부중이 많이 증가가 됐고 앞말의 부중 증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1200보다는 1300이 유리해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드라움 킹 7번마 드림리치 꾸준히 그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52주에서 창조야친과 더불어 두 마리를 내놨는데, 과거 5월 11일 날 인기 5위였을 때 엔딩파이어 드림리치 3보까지 다 붙여서 적중을 해드렸던 말이 드림리치. 이건 먹은 게 있어서 계속 애정을 가지는 말이에요.
일단 트럼킨이 조교 모습도 이번에도 좋다. 8월 17일 퇴경마 서울 8경주입니다. 군의시마 3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선두권이 너무 많아요. 1번마 은혜, 2번마 청파의 꿈, 3번마 용비 서울, 4번마 미라클 한강, 외곽에는 이제 10번마 컴플리트 캡틴까지 있죠. 1번, 2번, 3번, 외곽에 10번. 뭐 국대 파이터는 여기서 이제 선행으로 명함을 내밀 수도 없을 정도의 국대 파이터 순발력이 있는데 외곽에 이제 자이언트 킬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선두 싸움이 아주 박터지게 나갈 수 있죠. 2번만 용비서울 같은 경우는 전경주 브라이트 한센과 경합을 했어요. 그 당시 우승을 했던 브라이트 한센과 경합을 했는데 초중반 압박 강도가 브라이트 한센이 외곽에서 너무 강했기 때문에 종반 덜미를 잡히고 말았죠. 그래서 편한 선행이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 유리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외곽에 컴플리트 캡틴이 포진돼 있어요. 컴플리트 캡틴이 자연스럽게 이제 선입으로의 전개를 가져갈지 하는 부분. 전 경주에는 이제 2등급으로 점핑 출전을 했었단 말이 컴플리트 캡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 등급으로 오면서 부중이 또 6kg가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게 되고요. 어떤 뭐 용비서울은 편안한 선행이면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말은 4번마 미라클 한가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 경주에는 이제 8번 게이트 좀 어정쩡한 초중반 전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외곽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승환 기수 입장에서는 말 가는 대로 그대로 타야겠다. 그래서 약간의 부조를 준다고 쳤는데 그것이 말이 끌려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3, 4코너에서 말이 끌려버렸고 종반에 걸음이 더 나옵니다만은 3, 4코너에 끌리면서 힘 소진이 있었던 만큼 졌다라고 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했는데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3등급의 아침 함성등과 병행 훈련을 하면서 근성도 보강을 한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문세영 기수가 부조를 줬을 때 문세영 기수 부조에 잘 반응하는 모습, 순응하는 모습도 순응도가 굉장히 높아진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끌리지 않고 제어가 적절하게 갈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말 같은 경우 원래 순발력도 있습니다만은 취입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고 2월 달에 보면 최적 전개 이후에 우승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모래 반응이 있어요. 모래 반응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 경기 모습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아니고 끌리는 것만 제어를 하면 되겠죠. 5번마 퓨리 5사입니다. 이게 7월 14일, 그러니까 7월 중순까지 조교가 아주 좋았다. 그 뒤로, 뭐가 있었죠? 철거탕인가? 뭔가 뭐가 나와가지고 그 뒤로 조교가 이어지질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800 뛰고, 거리를 오랜만에 줄여 나오는데, 퓨리오사는 예전에 이제 대단경주 1200에서 먹었던 부분이 있고, 전경주에는 김옥성 기수께서 두 번의 방해를 하면서 정지를 먹었죠. 그 당시 이제 금세다의 케인 스케치로 추천 경주 공략을 했던 경주에서 우리 케인 스케치를 계속 방해를 하는 통에 아주 애달았던 경주입니다. 퓨리오사가 그냥 2번 방해하고 4번 방해하고 두 번의 방해를 하면서 김옥성 기수가 6일의 정지를 먹었던 상황이에요. 수영주기를 병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11마 자이언트 킬링이 전경주 한마방으로 승부를 갔죠. 뭐 자이언트 킬링을 가져갔던 입장에서는 아주 한진말을 공략을 못해서 1-3차게 되고 말았는데 부중이 너무 늘었어요. 3착 승군이거든요. 레이팅 65기 때문에 3착 승군이 걸리는데 외곽으로 밀려있고 그럼 이번에 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작전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40조가 뭐 그렇게 생각은 않고 그냥 밀어붙여서 용카름 다 나온 말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여하튼 미라클 한강이 전개적으로는 가장 유리해 보인다. 8월 17일 토요경마 서울 9경주입니다. 군의시마 4등급의 1800m 경주입니다. 네, 삼두가 강하게 팔려주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이언트, 음파조이, 날아올라 이 삼두가 강한 인기를 모으겠고 선행은 4번마 쉐컬 포인트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주죠. 음파조입니다. 최근에 뭐 안정적으로 걸음을 끌어내고 있어요. 이미경 마지막.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해서는 마필이 고갯짓을 하면서 주행이 좀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임다빈 기수와는 두 번의 경주에서 아주 안정적인 호흡을 보여주면서 두 번의 2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우승을 못한 게 아쉬울 거예요. 물론 이제 전 경주에는 태평여로가 너무 강했던 상황이고 그 전에는 이제 럭키파티가 시청 기수의 기승들이 너무 좋았던 상황이고 그 전에 3위는 유성환 기수가 중반 마펠과 입마업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고 자 11절 뛰면서 5번의 입상 이미경 마지막 펠릭스 이자마
음파 시리즈는 다 이제 이미경마주, 윤흥열마주 쪽의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음파 시리즈로 이름을 짓는 거고요. 일단 순발력 끈기 모두 겸비되어 있고 뒷심도 이번 경기 가장 강하기 때문에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10번만 날아올랍니다. 최근에 2연승의 기대가 아주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문세영 기수와는 전경주 바람의 검이 워낙 뭐 잘 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날아올라가 우승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뭐 조교 강도 더 좋습니다. 회장 때 아주 뭐 잘 만들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회장 때 말 상태 별표를 줄 정도로 좋더라고요. 이 걸음이 늘었어도 뭐 3세마 어차피 뭐 알고 나면 부중이에요. 47포인트이기 때문에 최고 부중은 뭐 피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주이고 통상적으로 이제 4등급에 올라가면 뭐 이게 1착 승군이죠. 지금 1착 승군. 2착 하면 승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1착을 하면 승급을 할 수 있는데 2착 하면 승급을 안 할 수 있어요. 3착 승은 아니고. 문세영 기수라면 원래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다 줄 수 있겠고 8번마 자이언트햄 전경준이 진로가 막힌 아쉬움이 있었죠. 최고 배명이 지고 말았는데 뭐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정자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1800m, 1700까지는 입단을 끊어냈고 1700의 선회를 가서 음파조에게 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일까 하는 부분이고 4번마 시작할 포인트입니다. 전경주의 트리아비 러깅 제갈로 바꿨는데 이게 조금은 맞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될 거라고 봤는데, 물론 이제 헤리카신 기수가 외곽에서 압박 강도가 굉장히 심했던 부분이 있어서, CC1 기수가 호흡을 놓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트리아비 러깅 제갈이 호흡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호흡을 놓치면서 호흡이 끊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리아비 러깅 제갈 다시 뺐어요. 이번에 2등급이 점순이고, 위산 4등급이 티나 케이든과 동반 훈련을 통해서 걸어 보강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1800이라는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단독선행의 또 메리트는 배제할 수 없겠고 5번마 드레온 스퀘어입니다. 이건 어떻게 타주냐는 부분이죠. 선두권 다 붕괴되면 한 발을 치고 들을 수 있겠고 붕괴되지 못한다라면 외곽으로 막 크게 건너온 이제 주폭으로 성급성급 뛰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뭐 11번 성은 크라운과 거의 같이 뛰는데 오히려 드래곤 스퀘어가 3세마 퍼지 자마다운 그런 주폭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4번, 8번, 9번, 10번 이 네 마리를 일단 보면서 5번마 드래곤 스퀘어를 판단을 해보겠고 현장에서 이제 충만은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만 따져보면 되겠죠. 8월 17일 토경마 마지막 10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 이 경주가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많이 아쉬운데 늘가을 때문에 그래요. 늘가을을 휴장 때 내내 조교를 봤습니다. 휴장 때 뭐 조교 나오는 사람도 없었고 뭐 혼자 보는 날도 있었으니까 저 배터 2명 나오고 저 1명 그렇게 3명 보던 날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늘가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이제 그 장제를 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6월 달에 6월 16일 날 장제를 했었는데 그 뒤로 일주일 있다가 파행을 했어요. 파행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제를 잘못하면 말이 신발을 잘못 시키면 파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7월 28일 날 장제를 다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파행이 없어요. 그러면 전경주 이제 불안하다는 말씀 분명히 들었지 인기 1위로는. 그래서 이제 그 스포블레이드를 놓고 공략을 했는데 스포블레이드 그냥 연병의 말을 탔었잖아요. 임경 기수가. 그러니까 늘가를 충마로 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말이 그냥 깔끔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장제가 이제 효과를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강도로 안 올려요. 조교 강도로 아주 돌아버리겠네. 오늘 아침까지도 말 상태는 기가 막힌데 조교 강도로 안 올리고 있고 레이팅은 79로 이거 뭐 승급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파이어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승급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환장하겠습니다. 늘가을 현장까지 좀 봐야 되겠고 15전을 뛰면서 10번의 입상 걸음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걸음 한번 폭발시켜야 1등 가서도 뭔가 걸음이 더 터져 나올 딱 그 시점이거든요. 경주마들이 통상적으로 15전 전후를 해서 경주력이 가장 왕성해집니다. 그 왕성해진 경주력을 가지고 상위군에 가서 자기 컨디션을 유지시켜서 그때 경주력을 회복시키면 승급을 입상을 하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상태 회복 싸움에 1등급에 가면 근데 늘가을이 딱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폭발을 시켜줘야 되는데 강도로 안 올려놔서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 이혁규 선장이면 뭐 이걸 갖고 뭐 선행을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참 깝깝한 도시죠. 이번 경주 뭐 선행만은 강한 선행마들이 있죠. 2번마 이스트반과 9번마 히어로파이터. 히어로파이터는 아메리칸 프리덤 자마의 아메리칸 프리덤이 이제 뭐 거리 적성이 뭐 짧지가 않기 때문에 히어로 파이터 자체가 이제 문제는 없는데 엄마 쪽에서 이제 혈통이
조금 짧은 느낌이 있고, 위할아버지가 드바인 파크이기 때문에 뭐 중거리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2000m는 솔직히 장담 못 하겠는데 조규시 모습은 상당히 좋아요. 거기에다가 감량 5kg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선행이 굉장히 유리했던 경주로였고 두 번 모두 선행이 유리했던 경주에서 입장을 끊어냈던 모습인데 또 감량 5kg가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꽉꽉하죠. 10번마 점순이 곱니다. 자, 문세영 기수에게 이제 달려있죠. 전경주 선두 외곽으로 타고나면서 종반까지 이겨냈고, 이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이 점순이고는 원래 뭐 경삼남도 조지섭에 안 나가고, 일반 경기에 나올 정도로 예전에 이제 한참 박태준 기수가 타고 이세마 때 열을 올렸던 말이기 때문에 점순이고, 세클 포인트와 동반 훈련을 했고 금전사와 동반을 했고 티나 K와 동반을 훈련하면서 나름대로 근성보강을 위해서 굉장히 열을 올려놨고 이번 경기가 승급전이긴 합니다. 부담 중량이 52kg, 문세영 기수 52kg는 뭐 아낄 이유는 없죠. 6번마 KN 스케치입니다. 전경 추천경기로 공략을 했던 말인데 이 말은 문세영 기수와 호흡이 잘 안 맞아요. 이상하게 문세영 기수만 타면 뭔 일이 나는 말이기 때문에 유성환 기수로 교체를 했고 문세영 기수가 자연스럽게 점순이고를 기승했기 때문에 KN 스케치에 유성환 기수에게 갖고 스포블레이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 빅토르 어떻게 타줄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늙어올 때문에 지금까지도 충마를 선정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압축은 시켜놨는데 충마만 선정을 하면 배당 가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부일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자, 마지막 경주까지 달려왔고요. 금요일날 그나마 마지막 경주 26배 추천 경주 주역마권으로 적중을 해야 그나마 다행인데, 자, 내일 침착하게 잘 풀어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신 분도 이 경마 뽀개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말을 좀 많이 하는 방송이에요.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상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